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상위권은 되지만 최상위권은 되기가 힘들다. 그 한 끗 차이, 무엇이 달라서일까요? 한 번 최상위권을 경험하면 다음에도 욕심낼 법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최상위권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끗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한 끗 차이.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괜찮아, 썩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신경 쓰면 최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첫 번째, 필기하는 태도. 글씨를 갈겨 쓰는 태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최상위권은요, 글씨를 또박또박 필기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도, 손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도 또박또박 필기하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필기가 뭔 문제인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기, 많은 영향을 주죠. 필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 필기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 내용을 구조화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필기를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태도는요, 수행평가에도 반드시 연결됩니다. 저희 아이도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다 맞았는데 영어에서 수행평가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라고 했더니 글씨가 이게 A인지 E인지 헷갈려.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점수를 깎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해보니 아이가 또박또박 써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처음에 점수가 깎여서 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이거 좋은 경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글씨를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읽지 않고 푸는 아이들과 문제를 발문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태도, 이것이 성적 차이를 가릅니다. 대충 이거구나. 문제를 대충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죠. 문제를 끊어읽게 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최상위권의 한 끗 차이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이 아닌 것은 인데 무엇이 맞는 것은으로 문제를 읽고 풀었던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건넘는다는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발문에서 5가지 선지가 나왔을 때 대충 요거 라고 해서 3번에 정답이 있으면 1, 2, 3번까지만 읽고 패스하는 친구, 그리고 3번이 정답 같지만 5번까지 다 꼼꼼하게 읽는 친구, 어떤 아이가 최상위권일까요? 당연히 최상위권 아이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중간에 답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선지에서 더 정확하게 대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꼼꼼하게 보는 태도.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네모칸이 있으면 네모칸이 뭐가 들어갈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아이와 네모칸의 주변에 더 집중해서 읽는 태도. 이것 또한 최상위권을 만드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네모칸 뿐만 아니라 주변 좌우 옆에 앞에 다 살피는 태도는 맥락을 살펴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딱 거기 들어갈 내용을 외워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여기에 맥락에 맞는 빈칸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냥 정답을 오로지 맞추는 데만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를 훑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최상위권을 만듭니다. 빨리 풀고 대충 푸는 아이들은 최상위권이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원 숙제 하는 거 보면 정말 속도전입니다. 해설지를 옮기는 친구들 많고요. 문제를 대충 풀고 빨리빨리 풉니다. 어떤 친구는요, 나 과자 사줄 테니까 요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좀 풀어줘 하면서 학원 숙제를 부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교과에
숙제에서 시간이 남으면 저 숙제해도 돼요 하면서 숙제를 꺼냅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학 숙제고요. 영어 숙제도 가끔 있습니다. 학원 숙제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그게 곰곰이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양측이라고 하죠. 양에 시달려서 빨리 푸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겠다라기보다는 속도를 맞춰서 이걸 다 해가야 돼. 다 해서 선생님한테 안 혼나야 돼. 숙제를 다 한 걸로 인정받아야 돼. 라는 태도들이 어쩌면 몸에 배겠구나 싶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축적된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태도들이 아이들한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학원 숙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속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충 풉니다. 이게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답일까? 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은 못하는데 그냥 감으로 찍는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쭉 읽어보고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 자세들이 쌓여서 자신의 실력을 만듭니다. 문제를 풀면요, 곧바로 답을 찾고 패스 하면서 넘어가는 친구들도 종종 봅니다. 문제풀이와 정답 확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답재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왜 틀렸는지,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 푸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문제를 푸는 순간도 중요하고 풀고 나서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뭐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지? 라는 것을 체크해야지 거기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숙제를 끝내거나 그냥 정답을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요,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부터 맞춥니다. 뭔가 집중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라는 것을 꼼꼼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허투루 여깁니다. 정승재 선생님의 강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쭉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문제에 집착력이 있더라.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얼마가 걸리더라도 시간 투자를 해서 이거구나 라고 풀어낼 때까지 기다리더라. 그렇게 집착해서 뭔가를 해본 사람은 나중에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더라. 그 내용이 이 최상위권과 보통 아이들의 한 끗 차이를 만드는 태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지가 최상위권을 만들 수 있는 토대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든 글을 읽든 목적 없이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시작한다면 위험합니다. 이 글을 내가 왜 읽을까? 이 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시간에 왜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지?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적에 다가가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해 나가는 친구들이 결국은 최상위권까지 이릅니다. 오늘은 상위권 혹은 보통 수준의 아이들과 최상위권 아이들의 한 끗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죠. 중학교 때는 양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끝까지 심화한 내용을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과 습관들, 태도들이 쌓일 때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